싹싹 삭소리하는 살기입니다. 직장인의 2대 허언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유튜브 할 거다, 또 하나는 퇴사할 거다. 저도 주변에서 나 퇴사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는데요. 2대 허언을 모두 실행에 옮겨본 사람으로서 퇴사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퇴직서 마음속 한구석에 품고 사시는 분들 많죠. 이 영상을 트신 분들은 아주 조금이라도 퇴사에 대한 티끌만큼의 생각은 있으시기에 자기도 모르게 이 영상을 틀었을 겁니다. 퇴사하고 자기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고요. 회사에 여러모로 치여서 지쳐서 쉬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회사에 도무지 배울 게 없고 배울 사람이 없다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 커리어로나 능력 성장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는 일이 재미가 없고 반복적인 업무만 한다는 등 다양한 이유로 퇴사에 대한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특히 이 중에서 성장에 대한 갈망이 있거나 퇴사해서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보고 싶거나 자기 일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사업을 하든 프리랜서를 하든 엔잡을 하든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4가지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회사에서 일로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가? 우리의 일상적인 소비를 생각해 볼게요. 밥을 먹어도 우리는 서비스가 좋고 맛이 좋은데 돈을 지불하고요. 운동 PT를 받는다고 생각해보면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하려고 하죠. 또 디자인을 맡긴다면 디자인을 잘하는데 돈을 지불하겠죠. 즉, 돈을 잘 벌려면 일을 잘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회사에서도 여러분들께 돈을 주는 이유는 맡은 일을 해내라고 돈을 주죠. 그런데 여러분이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돈을 받는 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일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려보면 저는 첫 번째 직장에서는 일로 인정받아서 사장단 회의에 들어가 보기도 하였고, 또 우수사원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도 높은 실적을 내서 바로 승진을 했었고, 과학기술 분야 상을 받기도 했고, 소프트웨어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인사고과 같은 평가야 얼마든지 또 주관적일 수가 있죠. 심한 경우는 회식 잘 참여한 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제 경우는 어딜 가도 일 못한다는 소리를 듣게 일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실적들이 충분히 나왔고요. 여러분도 이와 같으시다면 첫 번째 조건에는 맞는 사람인 겁니다. 두 번째, 지금만큼 벌 자신 있는가? 혼자서도 벌 자신이 있는가? 입니다. 자신감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스스로 돌아봐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회사를 다니면 알게 모르게 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사소한 비품부터 회사의 각종 부서들이 협조까지 본인의 능력을 배가시키기도 하죠. 심지어 본인의 능력으로 1년에 몇 억을 벌었다고 해도 사실 회사 명함의 덕이 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회사에서 월급의 4배는 벌 수 있어야 받는 만큼 일하는 거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죠. 즉, 회사에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을 때도 혼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럴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퇴사를 고민해 볼 만한 일인 겁니다. 제 경우는 개발 프로젝트를 혼자서도 수행해 볼 만한 자신이 있었고, 또 최악의 상황이 와서 개발 프로젝트를 용역성으로 수행만 해도 월급 이상을 벌 자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창업에 뛰어들었죠. 세 번째입니다. 회사에서만큼 못 벌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입니다. 앞에 이야기의 연장선인데요. 자신감이 넘친다고 해도 자신감처럼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회사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못 받아도 받아들이실 수 있나요? 저는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막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서 막히면 흔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회사에서 적당히 성장도 있고 적당히 월급도 잘 나오니까 하면서 망설이더라고요. 결국 회사에서만큼 못 벌 것을 받아들이기가 겁나서 그러는 거겠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회사에서만큼 못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본인은 회사에 감사해야 할 사람일 텐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회사 욕을 더 많이 하고 다니는 걸 많이 봅니다. 회사에서보다 충분히 더 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회사를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 아닐까요? 회사에 감사할 사람인지 회사가 본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회사가 본인에게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신을 한다면 본인을 위한 도전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또 회사를 다니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닌데 하면서 토를 달고 싶다면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반박시 당신이 옳고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자기 시간의 대부분을 헌신할 자신이 있는가입니다. 야생은 당연히 만만치 않습니다. 야생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의 삶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편하게 동물원 사육사가 던져주는 고기 먹던 삶과는 다릅니다. 동물원에 사는 사자는 동물원이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있지만 드넓은 초원을 달리고 원하는 먹이를 사냥하는 즐거움은 느낄 수 없죠. 반대로 야생의 사자는 자유롭게 초원을 뛰어다닐 수 있지만 먹잇감을 부지런하게 찾아다니지 않고 심지어 부지런하게 찾아다닐지라도 사냥에 실패하게 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야생에 나오면 모두가 목숨을 걸고 경쟁하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만 길이 열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삶을 헌신할 자신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지금의 창업 생태계가 굶어 죽을 걱정을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도 먹고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도전한 만큼 큰 보상을 받고 싶다면 삶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학창시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요. 대학교 시절에도 대부분 도서관에서 생활했고 대학원 대부분은 연구실 생활이었습니다. 첫 직장은 첫 출근에 밤 10시 반에 퇴근을 했고 일주일에 80시간 근무를 하는 소위 3D IT 인력이었습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는 매우 바쁜 시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시기도 있었는데요. 근무에 남는 시간에 저는 엔잡과 유튜브 등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면서 자기 개발을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이 제가 독립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됐어요. 어차피 직장을 다녀도 대부분의 자기 시간을 헌신하는 편이었으니까 혼자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공포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주일에 7일 사업 생각을 하고 일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떻게 그렇게 재미없게 사냐고 하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하루하루 행복하고 보람차고 성장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제 경우는 성장하지 않는 기분이 가장 재미가 없더라고요. 특히 이 마지막 조건은 본인이 열심히 소위 갓생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장이 본인의 성장에 도움이 안 될 때 더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직장을 다녀도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성장도 안 될 바에야 밖에서 더 성장하면 최소한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안 나올 이유가 없는 거겠죠. 퇴사한다는 게 꼭 사업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좋은 스타트업에 오셔도 되고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직을 해도 되니까요. 또 프리랜서와 같은 디지털 노마드 같은 옵션도 있습니다. 싹싹. 지금까지 퇴사해도 되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서 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사해도 되는 사람의 4가지 조건. 첫 번째, 회사에서 일로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가. 두 번째, 지금만큼 벌 자신 있는가. 혼자서도 벌 자신 있는가. 세 번째, 회사에서만큼 못 벌어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네 번째, 자기 시간을 대부분 헌신할 자신이 있는가. 만약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예스라는 답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무슨 선택을 하셔도 다 잘 될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게 너무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새로운 선택에 도전해보세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퇴사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뵐게요.